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DJ 정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배드민턴 라켓 소리보다 더 뜨거웠던 욕망의 셔틀콕이 오가는 곳 배드민턴 동호회의 불륜의 성지입니다. 이 사연은 시청자 은지가명님이 보내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배드민턴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어요. 시작하기 전에 화면을 2번 톡톡 터치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체육관 바닥에 셔틀콕이 튀는 소리, 그게 내가 처음으로 그를 본 순간이었다. 나는 38살 두 아이의 엄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늘 늦게 들어왔고 나는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다. 처음엔 그저 건강을 위해서였는데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셔틀콕처럼 휘청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박성훈 42. 회사원이자 동호회의 실질적인 회장이었다. 다정했고 운동 실력도 뛰어났다. 무엇보다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심이었다. 하지만 그가 내 스윙 자세를 교정해주며 내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그의 손끝 온도가 내 피부를 스쳤다. 순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었다. 그건 분명 운동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토요일만 기다렸다. 남편에게는 건강 좀 챙겨야겠다며 당당히 체육관으로 향했지만 마음속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늘 친절했다. 오늘은 자세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손을 조금만 더 그렇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며칠씩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집에 돌아와 아이 숙제를 봐주면서도 남편의 저녁 식탁에 반찬을 올리면서도 그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동호회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둘이 요즘 좀 자주 붙어 다니던데?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더 들뜨고 있었다. 마치 들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들키고 싶은 그런 기묘한 쾌감. 어느 토요일 운동이 끝난 뒤였다. 모두가 돌아간 체육관에 나와 그만 남았다. 그는 땀에 젖은 셔츠를 벗으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어깨 근육이 선명했다. 나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내 눈빛을 정확히 봤다. 오늘 맥주 한 잔 어때요? 그 한마디가 내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체육관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우리는 술잔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결혼생활 이야기를 털어놨다. 아내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죠.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건드렸다. 저도 그래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우리는 각자의 차로 돌아갔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핸드폰을 켰다. 새벽 1시 12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당신 눈빛이 잊히지 않네요. 그날 이후 우리는 배드민턴보다 더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 그날 이후 체육관 공기는 이상할 만큼 달라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내게 닿는 듯 말았고 내 몸은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애써 외면할수록 더 끌렸다. 배드민턴을 치며 스매시를 날릴 때마다 그는 내 옆에서 좋아요, 그렇게요라고 속상했다.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공 하나를 주고받는 짧은 순간에도 우린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다. 운동을 마치고 동호회 단톡방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봬요. 인사를 올린 뒤 그가 내게 따로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시간 괜찮아요? 조용한 데서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움직였다.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다음 날 그는 체육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셔츠에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운동할 때보다 훨씬 낯설고 위험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네요. 내가 조심스레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심 같았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이야기했다.
그의 아내는 몇 년째 별거 상태였고 나는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서로의 외로움이 마치 짠맛처럼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연락했다. 운동 이야기로 시작해 점점 사적인 이야기로 깊어졌다. 오늘 남편 언제 들어와요? 애들은 자요. 그럼 나도 이제 씻으러 가야겠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말 속엔 숨은 의미가 있었다. 조심스러웠고 달콤했다. 그리고 너무 빨랐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 운동이 끝난 뒤 그가 내 차 근처로 다가와 말했다. 비 오네요. 차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의 우산 아래 비 냄새와 그의 향수가 섞였다. 가까운 거리, 손끝이 닿을 듯한 간격.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감기 걸리겠어요. 그가 내 어깨에 우산을 더 기울였다. 그 순간 그의 팔이 내 어깨를 스쳤다. 순간 비가 더 세게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아이들은 친정에 맡겨져 있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지금 뭐해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밖이에요. 잠깐 드라이브 중. 그럼 나도 나갈까? 진심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집 문을 나섰다. 한적한 강변도로. 그의 차가 천천히 다가왔다. 창문이 내려가고 그의 얼굴이 보였다.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차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노래가 이상하게 슬펐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내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다. 말보다 먼저 심장이 대답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일상이 되었다. 아침이면 잘 잤어요. 밤이면 오늘은 보고 싶네요. 그의 존재가 나의 습관이 되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동호회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요즘 회장님이랑 한나 씨 너무 자주 같이 있지 않아? 둘이 끝나고 따로 밥 먹는다던데.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시선이 두렵기보다 이상하게 짜릿했다. 나는 이미 정상선 위가 아닌 그 아래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톤이 달라졌고 문자 메시지엔 평범한 인사 대신 짧은 숨결 같은 문장들이 오갔다. 오늘 못 보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당신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 말들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불안이 어둠처럼 깔려 있었다. 동호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처음엔 농담처럼 던지던 말들이 이젠 대놓고 눈빛으로 던져졌다. 둘이 커플 아니야? 회장이랑 한나 씨는 뭐가 있대? 그럴 때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원래 말이 많아요.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가 겁난 건 소문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었다. 그는 점점 나에게 의존했다. 일 끝나면 내게 전화를 걸었고 내가 받지 않으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다.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남편이랑 있었어요. 처음엔 질투가 사랑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통제처럼 바뀌어 갔다. 다음 주엔 운동 빠지면 안 돼요. 그날은 나 혼자 있는 날이니까 꼭 봐야 해요. 나는 그가 무서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없으면 허전했다. 독처럼 그의 존재가 내 삶을 잠식해 갔다. 하루는 남편이 내 핸드폰을 보고 물었다. 이 사람 누구야?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 맞아? 순간 심장이 멈췄다. 그가 본 건 단순한 문자였다. 오늘은 그리운 날이에요. 그 한 문장. 나는 급히 둘러댔다. 그냥 운동 친구야. 아무 의미 없어.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날 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핸드폰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베개 밑에 숨겼다. 그날 밤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답해요? 남편이 있었어요. 의심했어요. 그럼 이제 끝낼래요? 그 사람한테 돌아갈래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버리면 나는 진짜로 끝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공포로 다가왔다. 사랑의 말이 아니라 협박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동호회 단톡방에 이상한 사진이 올라왔다.
뒤에서 찍은 듯한 내 사진, 그 옆에 서 있는 그의 모습. 두 분 참 잘 어울리네요. 누군가 농담처럼 올린 거였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 하지만 그날따라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그냥 도망칠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미쳤어요. 나에겐 아이도 있고 가정이 있어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요, 당신은 늘 돌아갈 곳이 있죠. 나는 그게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차창 밖으로 체육관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비밀을 공유한 성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를 차단했다. 하지만 몇 분 뒤 초인종이 울렸다. 열어요. 얘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문을 열면 모든 게 끝날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결국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 흐트러진 셔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미쳤어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당신이 나를 차단해서요. 이 시간에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보다 광기에 가까웠다. 나는 그를 밀어내며 말했다. 돌아가요. 제발 이제 끝내요. 그럼 나도 끝이에요. 그가 문을 막아섰다. 순간 아이 방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났다. 나는 숨을 죽였다. 제발 가요. 제발.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의 그림자가 현관문을 지나 사라질 때 나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동호회에 나오지 않았다. 단톡방에는 이유 모를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일주일 뒤 사건이 터졌다. 누군가 동호회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다. 나와 그가 함께 있는 호텔 주차장 사진이었다. 각도, 거리, 시간까지 정확했다. 순식간에 핸드폰이 불이 났다. 이게 뭐예요? 둘이 진짜 사귀었어요. 진짜야? 유부녀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그 사진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퍼졌다. 그 중엔 내 남편도 있었다. 저녁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핸드폰 한 대. 그 화면 속엔 나와 그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 있었다. 이거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운동 친구라더니 이게 친구야.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남편은 테이블을 내리쳤다. 아이들 생각은 안 해봤어? 그냥 잠깐 외로워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입에서조차 한심함이 느껴졌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넌 끝났어.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자격 없어. 집을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핸드폰을 켰지만 그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들린 건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저 성훈 씨 아내예요. 심장이 멎었다. 그 사람 지금 병원이에요. 당신이랑 싸운 날부터 이상했어요. 어제 술 마시고 교통사고 났어요. 귀가 멍해졌다. 세상이 천천히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의식이 없었다. 하얀 천이 덮인 그의 얼굴이 아직도 숨이 있는 것처럼 따뜻해 보였다. 그의 아내는 내 얼굴을 알아봤다. 당신이죠? 내 남편 망친 사람. 그녀의 손이 내 뺨을 후려쳤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배드민턴 동호회. 그게 당신들한텐 불륜 놀이터였죠. 그 말은 칼보다 깊게 박혔다. 장례식장엔 동호회 사람들도 왔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수군거림만 들렸다. 결국 저 여자 때문이래. 회장이 죽었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꽃 향기와 땀 냄새, 그 모든 게 섞여 역겨웠다. 사진 속 그가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내게 가장 잔인한 기억이 되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나는 동호회 단톡방을 나왔다. 모든 걸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셔틀콕이 튀는 소리, 그날 체육관의 냄새, 그의 목소리,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우리 그냥 도망칠까요? 그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도망치지 못한 건 그가 아니라 나였다. 그가 떠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봄이 오고 체육관 앞 벚꽃이 피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다. 그리고 모든 게 시작됐다. 지금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인다.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을 볼까 두려워서. 남편과는 결국 이혼했다. 아이들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처음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이젠 전화해도 괜찮아, 외할머니랑 놀고 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다시 날 찾지 않았다. 그의 냉정함이 이제는 이해된다. 내가 한 행동,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는지 이제야 안다. 나는 여전히 배드민턴 라켓을 버리지 못했다. 그가 쓰던 라켓, 그가 나에게 가르쳐주던 자세, 그의 목소리까지 모든 게 그 안에 남아있다. 라켓을 손에 쥐면 그날의 체육관 냄새가 되살아난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 이 자세로 치면 더 멀리 날아가요. 진짜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완벽해요. 그가 내게 말했던 마지막 완벽해요는 운동 자세가 아니라 그 순간의 우리였다는 걸 이제야 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피한다. 동호회는 해체됐다. 체육관은 몇 달간 문을 닫았다가 지금은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왔다. 나는 그 근처에 가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그 앞을 지나가며 셔틀콕이 튀는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미묘하게 저린다. 그건 후회일까 그리움일까? 이젠 나도 모른다. 가끔 SNS에서 그의 아내 계정을 본다. 그녀는 아이 둘과 함께 여행 사진을 올린다. 댓글에는 힘내세요. 이제 행복하세요. 같은 말이 달려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적어도 한 사람은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망가뜨린 건 남의 가정만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배드민턴 동호회 재창립 모임이라는 안내문이 꽂혀 있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회장. 하지만 장소는 같았다. 그 체육관. 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접어버렸다. 그리고 라켓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운동 도구가 아니었다. 나의 죄, 나의 기억, 나의 지난 날이었다. 밤이 깊었다. 창문을 열면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셔틀콕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건 착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가 말하던 목소리를 떠올린다. 당신이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그 말을 이제 다시 들을 일은 없지만 그 문장은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다. 이제 나는 매일 새벽에 공원을 걷는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 그냥 웃는다. 그 웃음 속엔 수많은 후회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도 있다.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까지 했어? 묻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성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결국 내 삶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진짜 나를 보았다. 그건 추악하고 비겁하고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인간이었다. 오늘도 체육관 불빛이 켜졌다. 젊은 커플이 웃으며 들어가는 걸 봤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너희는 셔틀콕만 치길 바란다. 그 말이 내 마지막 기도였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DJ 정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드민턴 동호회 정말 단순한 취미 모임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외로움이 모여드는 또 다른 세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